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월 21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윤석열 대선 후보 참 인복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을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대선판에 들어온 이후에 이 정글 같은 이 정치권에서 견제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았죠. 특히 같은 야권 안에서, 범보수 진영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흠집을 내거나 또 상처를 입히고 또 정치 초보로 취급을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를 쓰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지금 당 대표죠. 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김종인과는 결별을 했습니다. 결별을 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지금도 뭐 간혹 방송에 나가서 또는 기자들 만나서 윤석열을 비판을 하고 있고, 민주당 이재명 쪽에서 또 러브콜을 보내고 막 그런 상황이고, 이준석은 어떻게든 좀 구설렀죠. 구설러서 이 캠프 지금 선거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시한폭탄이 터졌습니다. 터졌는데 뭐 큰 파괴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동안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있었던 것이 지금 터졌는데, 바로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의원. 대선 후보 경선에서 끝까지 맞섰죠. 홍준표 의원이 대선이 끝난 뒤에 외부에서 사실상 딴 살림을 차려서 2030들과 대화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마치 이재명 캠프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수준으로 김건희 씨 의혹을 막 들춰내고 막 그렇게 했었죠. 자, 그러다가 그제 밤에 윤석열 후보와 전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했죠. 이제 원팀이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만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어제 홍준표 의원은 상당히 고상한 척했습니다. 고상한 척했죠. 뭐라고 했냐면은 이 두 가지를 내가 제안을 했다. 제안을 했는데, 이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하라. 그리고 처가 비리 엄단하는 대국민 선언을 하라. 이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정말 담대하구나. 처가 비리 지금 국민들의 일부에서 여전히 유혹을 사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하라. 그리고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하라. 뭐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본인이 합류하기 위한 명분으로 그럴싸한 국민들이 봐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명분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낮에부터 보도가 나온 건 그것은 그냥 포장이고 속에 알맹이는 완전히 정치적 거래였죠. 거래. 본인 캠프에서,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서 같이 도와줬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전략공천해달라. 종로는 전략공천하기로 했죠. 그리고 나머지 보궐선거 구역이 4군데가 더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핵심 지역인 공천만 하면 당선이 되는 중남구, 대구 중남구에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대구 수성구청장을 전략공천해달라. 거기는 경선을 하기로 한 것인데, 아예 기부마저 뒤바꾸면서 전략공천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이 두 사람을 공천해주면 내가 선대본부죠, 이제. 선대본부의 고문으로 들어가서 내가 선거를 도와주겠다. 완전히 야합을 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밀실 야합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거부를 했죠. 거부를 했습니다. 나는 원칙대로 하겠다. 내 선거에 공천에 내가 직접 관여하지도 않고, 공천은 당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니까 나는 원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뜻은 내가 권영세 사무총장 또 겸 선대본부장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자, 이렇게 하니 권영세 사무총장으로부터 이 거래 제안을 전달받은 대선 본부, 선거본부의 참모들이 흥분을 했죠.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당 대표를 2번이나 하고, 대선에도 후보로 나갔고, 이번에도 경선에서 나왔고, 또 현역 국회의원이고, 국민의힘 소속. 자, 이런 사람이 당 원로고, 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천 두 개를 해주면은 내가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거래를 시도를 하느냐.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서 여러 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는 지금 적반하장격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들이 오늘 조간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조선일보는 이제 이것은 어제까지 상황입니다. 조간신문이니까는 홍준표 최재형 종로 공천 제안. 근데 윤석열은 나는 공천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자, 이렇게 원칙적으로 대응을 했죠. 어제까지 상황은 제가 어제 대들보 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요구를 했다. 그 본인은 좀 품위 있게 밝혔는데 결국은 나중에 드러난 것이 야합을 하자 이 제안을 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였고 나중에 이게 드러났을 경우에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는 선거 뭐 끝나는 겁니다. 홍준표와 둘이서 전략공천 야합을 했다. 구태정치, 지금 갓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그런 것부터 했다.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드러났으면은 홍준표 후보가 완전히 정권 교체를 망치는 원흉이 됐을 수가 있죠. 오히려 이것이 지금 드러난 것이 다행이다.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저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나 공천 관여 안 해 하고 딱 자른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어제 서울 한 호텔에서 최재형 전 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전 원장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 이 부분도 보면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발이 빨라진 거죠. 이런 문제가 딱 불거지니 바로 전화를 해서 최재형 원장에게 만나자 해서 그날 바로 만나서 정권 교체를 돕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확인을 하는 이런 발빠른 모습을 보여준 거였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한겨레 신문이나 이 진보 매체들은 이거 잘 됐다 이렇게 싶죠. 그래서 계속 그래 꼬여라 이런 뉘앙스의 보도를 합니다. 한겨레 신문 오면 기사 보시면은 홍준표 전략 공천 요구에 들끓는 국민의힘 꼬이는 원팀.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홍준표 의원이 선거를 돕는다고 해서 뭐 원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홍준표가 밖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 윤석열 후보를 막 비판하는 상황에서도 윤석열의 지지율은 지금 상승세를 탔습니다. 자, 이 상황인데 나중에 보면은 이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든 이 선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야지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본인이 뭐 이기면은 윤석열이 이기면은 대구시장에 나갈 수 있고 지면은 당권에 다시 도전할 수 있고 그래서 차기를 도모할 수 있는데 이 선거를 그냥 밖에서 구경하다가는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끼어들어야 되는데 끼어드는 명분으로 겉으로는 두 가지 멋있는 명분을 내걸고 속으로는 야합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거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랑구 같은 경우는 대구 이진훈을 왜 넣으려고 하느냐. 이진훈이 원래 지난번 총선 때 홍준표를 도우면서 그 대신 본인이 다음에 대구시장에 나가겠다는 일종의 내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구시장에 밀어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홍준표가 실패를 했고 대구시장에 홍준표가 나가려고 하니 이진훈을 거기서 끌어내야죠. 끌어내야 되니까는 대구시장이 아닌 중랑구 보궐선거에 나가라.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그림을 이번에 들이내밀었는데 실패한 거죠. 심지어 이준석조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다른 기사는 다 뭐 꼬이는 원팀인데 이준석조차도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이게 제가 예전에 속값이라고 표현했던 것이다. 속값. 그때 이준석이 안철수를 조롱하면서 뭐 속값을 두둑히 쳐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죠. 그때 서울시장 후보 경선 때인가. 자, 그 속값. 그러니까 홍준표가 속값을 두둑히 쳐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 이것이 이준석이 비꼬는 겁니다. 이준석은 원래 홍준표를 복당을 시키고 해서 홍준표와 상당히 관계가 좋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이준석이 봐도
이준석이 와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제안이었기 때문에 속값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보도가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홍준표는 당 대표를 정말 2번이나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선 후보도 하고 경남도지사도 하고 국회 또 뭐 여러 차례 국회의원도 하고 산전수전 다 겪은 중진이죠. 그런데 이 중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준석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뭐냐면은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윤핵관, 이준석이 만든 말이죠.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 윤석열 측의 핵심 관계자, 윤핵관을 또 홍준표가 이야기합니다. 아직 초선도 아닌 이준석이 막 말을 만들어내서 하는 그 윤핵관을 따라합니다. 자, 이 윤핵관이라는 용어를 꺼내들어서 시선 돌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아침에 보도된 겁니다. 홍준표가 오늘 아침에 이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겁니다. 홍준표, 윤핵관 앞세워 날 구태로 몰았다. 그래서 캠프 참여는 파기한다. 캠프에 참여 안 한다. 자, 핑계입니다. 윤핵관에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 뭐 이준석도 이 핵심 관계자가 뭐 장제원인지 권성동인지 뭐 여러 명인지 윤한홍인지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데 또 윤핵관 이야기를 합니다. SNS에 오늘 글을 올려서 윤핵관을 앞세워 자신을 구태 정치인으로 모는 게 참 가증스럽다. 윤핵관을 앞세워 그러면은 윤석열을 직접 공격을 하는 것이죠. 또 중앙선거 조직 참여 합의가 윤 후보 측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파기됐다.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홍준표. 문제의 본질은 국정 운영 능력 보완 요청, 처가비리 음단 요구를 한 데 대한 불쾌감이 있었지만 윤석열 측이 여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있으면서도 그것을 대놓고 비난할 수가 없으니 자기가 좋게 이야기한 걸 대놓고 비난할 수가 없으니 공천 추천을 꼬투리 삼아 윤핵관을 앞세워 나를 구태 정치인으로 모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략 공천 요구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누구나 공천에 대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다루면 되는 것인데 그걸 꼬투리 삼아 후보의 심기 경호에 나선다면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의견 제시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 제시면은 정말 이 사람이 거기 적재적소에 맞는 인물이다. 이 사람을 공천을 하면은 러닝메이트로 해서 대선에 유리할 것이다. 이런 의견 제시를 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의견 제시가 아니고 거래죠. 거래. 내가 이런 요구를 들어주면은 내가 더 이상 내가 한 요구를 두 사람을 공천해주면 내가 더 이상 목리 부리지 않고 선거를 도와준다. 선대위 고문도 맡겠다. 이 말은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같이 안 한다. 내가 왜 해? 내가 얻는 것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거는 의견 제시가 아니고 밀실야합,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 거래. 그리고 또 윤석열을 향해서 비판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 그러니까 윤석열을 위해 사전 언론 없이 공천 추천을 해줬더니 내가 윤석열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좋다. 대구 중남구에 이진훈, 윤석열 알지도 못하는 인물이죠. 근데 윤석열을 위해 공천 추천을 해줬더니 그걸 도리어 날 비난하는 수단으로 악용을 하는데, 윤핵관을 악용을 하는데 거기에 이용당하는 사람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윤석열이 한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본인의 목적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 신경 안 써야 됩니다. 김종인, 처음에 정치 시작할 때부터 별의 순간부터 해서 온갖 이야기 손에 쥐르고 지락펴락 본인이 하려고 막 했던 그것들에 약간 이렇게 좀 넘어갔다가 지금 완전히 결벌을 해버리니 미련을 딱 떨쳐버리니 또 이준석도 이렇게 막 계속 가출을 하고 막 하는 것을 달래서 일단 앉혀놓으니 그리고 김종인은 떨쳐버리고 이렇게 정리를 딱 하니 지지율이 상승을 하죠.
그 지지율 상승을 하는 것은 그만큼 통솔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아야 됐지만 김종인은 밖에 사람이니 그냥 미련 없이 털어버린 거죠. 자, 홍준표도 무시해야 됩니다. 본인은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도 지금부터는 아예 무시를 하는 무시 전략으로 나가는 게 지금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이 택할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또 다른 리스크는 김건희 씨, 부인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음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이재명 캠프의 역풍으로 돌아갔죠. 통화 녹음이 MBC 지난주 일요일에 스트레이트에 방영되고 나서 오히려 김건희 씨 팬클럽이 막 회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패러디 인물도 나오고 뭐 김건희 굿즈 해서 마스크까지 지금 나오는 그러니 예상 밖의 그런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통화 녹음이 그리고 또 MBC 스트레이트가 원래 후속 보도를 이번 일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그걸 어제 취소했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도 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 공영방송 MBC가 유튜브 거의 개인 채널이나 다름없는 유튜브에서 몰래 녹음한 것을 전파를 탔으니까 MBC가 개인 유튜버의 하청업을 자청을 했다. 그런 비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이번 1월은 후속 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보 좌파 언론에서는 불씨 살리기에 지금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7시간 반짜리를 전부 다 이제 내보낼 곳이 없으니 우리가 단독 입수했다 하면서 하나씩 계속 보도를 합니다. 한겨레 신문이 오늘 일면과 사면에서 보도를 했는데 내용 별거 없습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 톱은 김건희 처가 리스크에 언론 플레이하면 다 무효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서울에서 이명수와 통화를 하면서 이게 어차피 처가 리스크 이런 것들이 어떤 거는 다 뭐 공소시효가 다 끝난 문제, 어떤 거는 지금 재판 중인 거, 수사가 종결된 거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진보 좌파 언론이 계속 키우니까 그러면 이것도 같이 언론으로 맞대응해서 여론전을 펼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면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정대택 국감 정인, 정대택 윤석열 후보 장모,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모친과 오랫동안 소공사를 벌인 그 국감 정인 채택 불발에 김건희 우리가 취소시켰다. 뭐 이런 거, 원래 국감 정인이란 것은 서로 막 힘겨루기를 합니다. 정인으로 출석을 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정인에서 빼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있었다는 건데 물론 이것이 잘했다는 건 아니죠. 김건희 씨가 잘했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여론이 받아들이지 않는 7시간 통화 녹음을 몰래 어떤 뭐 떡밥을 뿌려가지고 녹음한 그것에 대해서 민심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진보 좌파 언론에서는 계속 불씨 살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이재명 캠프에서 역풍을 맞았고 역풍을 맞았을 뿐이 아니라 욕설을 한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게 욕설을 한 그런 녹음 테이프에 덧붙여서 35개 160분짜리가 또 추가로 공개가 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죠. 자, 시사 뉴스는 여기까지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면 톱은 모든 언론의 일면 톱은 다 같습니다. 일면 톱 기사는 뭐냐면은 오랜만에 들어보는 용어인데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핵실험 이것이 오늘 모든 조간신문의 일면 톱을 장식을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ICBM 핵실험 카드 다시 꺼냈다. 이 소식을 일제히 전합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김정은 3년 9개월 만에 ICBM 핵실험 협박을 했다. 자,
북한이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노동당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선결적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제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해당 부문에 하달했다. 김정은이. 그래서 북한이 레드라인으로 간주되어 온 핵실험과 ICBM 카드를 꺼낼 경우 미북 관계는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으로 해기하고 문재인 정부 집권 내내 공들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도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게 된다. 파산이죠. 중앙일보 또 뭐 바이든 채찍 들자 핵 ICBM 꺼낸 김정은. 자, 다른 조간신문들도 다 갔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을 지금 끝나가는데 돌아보면은 문재인 정권 초반은 남북 문제로 유지를 했습니다. 정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폭제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에서의 미북 정상회담, 싱가포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그럴 때마다 문재인은 한반도 운전자론 이것을 해서 마치 본인이 다 주도를 하는 것처럼 했는데 지금 성과가 하나도 없죠. 성과가 하나도 없으니 이벤트로 다 끝나갑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하고 김여정이 문재인을 향해서 삶은 쏘대가리 이런 말 욕설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질질 끌다가 국정 중반기, 임기 중반기에 가서는 코로나 사태로 또 계속 어떤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있으니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것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막 구사하면서 K방역 자랑을 하면서 자아자찬을 하면서 이것도 유지해 왔는데 지금은 K방역도 무너졌죠. 그러니까 초기에 국정 운영의 버팀목이었던 남북관계, 중반기 이후 지금까지 버팀목이었던 코로나 방역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파산 선고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임기 5년은 아마 빈손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 톱 뉴스들이었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